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로우 앤드류님의 럭키 드로우와 프리웨이를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드로우 앤드류님은 저를 모르십니다. 하지만 저는 드로우 앤드류님과의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책방 한번 내보지 않은 동네 언니가 받은 친필 사인 도서입니다. 보이시나요? 동네 언니 책방에 독서 모임을 응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 틈새를 함께 해준 책 2권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시 틈새 독서의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꽤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틈새 독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책이면 안 됩니다. 읽으면서 적을 게 많아지는 책도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들을 운동하면서도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게를 치다가 힘들어서 쉬어야 하는 그 틈에 한 페이지를 읽고 다시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틈새를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읽다가 관장님한테 운동하세요 하고 혼날 만한 책들 있잖아요.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거. 그런 책이면 틈새 독서로는 불합격입니다. 제가 너무 열중하느라고 이거 적어야 되는데 하고 메모장을 켜는 순간 불합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오디오북으로도 커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을 게 많으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이동할 때 듣거나 설거지할 때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틈새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읽기 쉽다고 해서 인사이트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몰입해서 읽는 책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오히려 가볍게 읽히는 책에서 툭 하고 생각이 열리는 순간이 저는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드로우 앤드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 유튜브가 드로우 앤드류님의 초창기 배지밀만 두고 영상을 찍으시던 그 모습이랑 닮았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드로우 앤드류님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한참 방황하고 있었을 시기에 들었던 분이기도 해서 요즘은 많이 못 듣고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드로우는 드로우 앤드류님이 자신의 커리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레버를 당기듯 행동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완벽한 준비보다는 작게라도 움직이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프리웨이는 이전의 책보다는 조금 더 정돈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전작이후의 생각을 담은 책으로 남들이 만든 성공 공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이냐 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책 읽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기보다 움직이는 사람한테 붙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반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비가 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가 된다 라고 냅다 뛰는 동네 언니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직업보다 일하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인데요. 프리웨이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어떤 삶의 구조로 만드는지 이게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 방식보다 자기 방식이 중요하다인데요. 이 두 책이 결국 말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였다면 이 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부럽다는 생각을, 어떤 이에게는 설레는 감정을 주는 책으로 보여졌고요. 저에게는 설레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몽글몽글한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와서 빨리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드로우 앤드류님을 보면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그래도 읽으려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으로는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관점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점 첫 번째는 저자의 인생 사례로 읽기인데요. 이 책은 사실 이론서라기보다 한 사람의 커리어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읽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구나 라고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드로우 앤드류님을 구독해서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관점은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읽는 겁니다. 두 책을 같이 읽는다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럭키 드로우는 무엇을 말하는가? 프리웨이는 무엇을 추가로 말하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에서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점 세 번째는 자기 인생 단계에 대입해서 읽는 부분인데요. 이 책은 사실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럭키 드로우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프리웨이에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입해서 읽어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배운 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내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더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뭔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정성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을 읽고 느낀 장단점과 새로운 시야를 추가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럭키드로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장점 파트인데요. 럭키드로우를 떠나서 프리웨이, 이 두 가지가 자기계발서이지만 읽기 쉽고 속도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자의 실제 경험 기반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서사가 느껴질 수 있죠. 움직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를 지향하는 독자들에게는 공감도를 높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단점이라고 볼 것도 아니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너무 저자의 개인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책을 쓸 때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커싱을 잘 맞춘 거죠. 단점이라고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건가요? 제가 드로우 앤드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할 말은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야라고 한다면 기회를 레버처럼 당겨보라는 개념이 저에겐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따가 제가 드로우 앤드류님한테 영상 편지를 남기겠지만, 그때의 기회를 레버처럼 당겨봤던 상황이 저를 지금의 동네 언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레버를 당긴다는 개념을 앞으로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준비보다는 실행이 먼저라는 관점, 콘텐츠 시대의 개인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시선, 커리어를 회사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운 시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웠다는 점은 실질적인 방법론보다는 마인드 중심, 이 부분은 드로우 앤드류님의 영상에 실질적인 방법론도 작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상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가 저자 중심이라 다양한 사례가 부족하지만 이것 또한 유튜브의 영상에서 다양한 강연자들을 데리고 와서 섭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메시지가 다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웨이랑 럭키드로우가 살짝 겹쳐진다는 느낌이 있긴 했었습니다. 프리웨이로 넘어가자면 장점은 전작보다는 생각 정리가 잘 된 느낌입니다. 단순한 도전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롭게 산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자유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메시지예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메시지가 겹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독자들에게는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야라고 한다면 남이 만든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시선과 커리어를 직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보는 관점, 내 방식으로 일하고 산다는 개념에 대한 부분과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한다는 점이 새로운 시야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책을 연달아 읽으면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듯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싶었는데 말하는 지점이 다르긴 해요. 미세하게 나누자면 럭키드로우는 일단 판을 뒤집어 보자. 프리웨이는 이제 내 방식으로 살자 라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행 방법보다는 철학 이야기의 중심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미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으신 분에게는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작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맥락이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두 책을 같이 읽고 나서 느낀 언니의 장점과 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읽긴 편한 문체라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읽을 때마다 설레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커리어의 고민에 찰떡같이 맞죠. 앞서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로우 앤드류님처럼 배워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성장해 나가면 된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메시지가 비슷하죠. 근데 이 점도 나무랄 수는 없는 건 저도 다음 책으로 차기작을 내려고 했었을 때 출판 관계자분이 어느 정도 좋은 내용이 있다면 가지고 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전혀 이상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주맨으로 유명해진 김선태님입니다. 지금은 김선태라는 이름으로 2개 영상으로 100만 유튜버가 되셨죠.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드로우 앤드류님과 김선태님의 닮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부러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잘하면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그냥 그걸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이걸 계속 분석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모방이지만 모방이 아닌 과정을 이어가더라고요. 결국은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배워야 할 점을 분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세요. 저는 이런 태도가 결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앤드류님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을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행동들이 평범해 보이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왜 앞서 나갔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거든요. 그냥 부러워하거나 혹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드로우 앤드류님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만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기 학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학원도 추가로 넣어서 저도 제가 원하는 미래의 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그리고 쑥스럽지만 제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드로우 앤드류님한테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쑥스럽지만 제가 러브레터를 찍어야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드로우 앤드류님께 진짜 감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독서 파인다이닝이라고 제가 처음으로 대규모 독서 모임 행사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드로우 앤드류님과도 연락이 닿아서 그때 드로우 앤드류님의 친필 사인을 받고 싶어서 게스트님들이 참 많이 오셨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끄럽지만 감사의 영상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드로우 앤드류님의
팬분들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드로우 앤드류님, 동네 언니입니다. 저는 2023년도 9월 독서 파인다이닝이라는 대규모 모임을 진행하는 기획자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소규모 모임만 진행을 했었었고 대규모 모임을 진행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책을 낸 적도 없었고 세무직으로만 일해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모임에 와주셨던 게스트님의 도움으로 드로우 앤드류님의 럭키 드로우와 프리웨이 친필 사인본 도서를 꽤나 많은 양을 협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레퍼런스도 없고 대규모 모임을 해본 적도 없어서 많은 곳에 친필 사인본 도서를 요청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게스트님의 도움으로 레버를 당겨서 드로우 앤드류님과 연락이 닿아 친필 사인 도서를 받게 되었고 그 책은 드로우 앤드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게스트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제 책장에는 당시에 앤드류님께서 써주신 친필 사인 책이 꽂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찍어서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 3년 동안 올려놔져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도대체 시계를 볼 수 있냐, 글씨랑 시계가 겹쳐 보인다 하는데 3년 동안 시계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줬고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드로우 앤드류님의 배지밀만 올려놓고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 그 시기를 닮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로우 앤드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뵌 적은 없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앤드류님. 영상 끝입니다.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